우리는 지금 시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진행형 시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걸 의미해요. 먹는다. 이건 현재형인데 먹고 있다. 이러면 지금 먹는 동작을 그 행위를 하고 있다. 즉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먹었다. 이러면 과거형인데 먹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과거에 그 행위를 하고 있었다. 즉 과거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시게 될 과거 진행형은 말 그대로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는 자고 있었다. 그는 걷고 있었다. 우리는 대화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거, 요걸 과거 진행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에서 진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쵸? 현재 분사 ing 요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뭐였냐면 분사, 즉 현재 분사가 됐든 과거 분사가 됐든 얘들은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라는 거였죠. crying, 울고 있다가 아니라 울고 있는, smiling, 웃고 있다가 아니라 웃고 있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울고 있다. 이런 현재 진행형 시제를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진행형은 현재 분사 ing로만 할 수 있으니까 he crying 일단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러면 영어 문장 성립의 원칙에 어긋나죠. 왜냐면 동사가 없거든. crying 쟤는요 형용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동사가 없으니까. 영어의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즉 실제로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다 늘어놨는데도 동사 자리가 비어가지고 동사가 없어서 문장 성립이 안 될 때, 그럴 때 짠 하고 나타나서 그 비어있는 동사 자리를 메꿔주는 애가 바로 비동사죠. 땜빵 동사, 비동사. 그게 비동사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 알맞은 비동사를 넣으면 he is crying. 그는 울고 있다. 이런 문장이 이제서야 제대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봤던 진행형 공식 be-ing 요게 출현하는 거죠. 자, 이제 왜 비동사가 들어가는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he is crying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누구일까요? 어떤 놈이 본동사일까? 1번 is, 2번 crying, 3번 is crying. 몇 번이 본동사일까요? 그쵸? 3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즉 진행형 be-ing 여기에서 be-ing 요게 통째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왜냐면 이 문장은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는 문장인데 is 요 놈만 가지고는 진행형을 담질 못하죠. crying 얘는 애초부터 또 동사가 아니야. 형용사야. 그래서 crying 얘는 애초부터 본동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내용을 온전하게 담으려면 be-ing 요 놈을 통째로 하나의 동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은 굳이 말하자면 일형식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be-ing 진행형, be pp 수동태, have pp had pp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완료 시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온 거 요 놈들은 전부 다 하나의 동사 단위로 취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왜 지금 be-ing 이 자체 저 덩어리가 동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진행형의 시제를 변화시켜 보려고 해서 그래요. 지금 보시게 될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것들,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been ing, 미래 완료 수동태 will have been pp 요런 것들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하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저 동사 덩어리들, 쟤들 말고도 또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 쓰실 수 있고, 스스로 만들어 쓰실 정도면 독해 문장에 나와도 가볍게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꼭 정확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자, BING 이 자체가 하나의 동사단이라고 했죠. 제가 필수영문법 16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어에서 시제는 동사에만 존재한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는 동사에만 존재한다. 자, 예를 들면 명사에는 시제가 없다. 책상이라는 명사의 과거형이 나무 이건 아니잖아. 책상이라는 명사의 미래형이 재활용 이것도 아니잖아요. 형용사에도 시제가 없죠. breathe 여기에 과거 시제가 있더냐? 없지. 그랬더니 또 지금 누군가가 나 옛날에 이뻤다 이놈아 내가 breathe의 과거 시제다 이러실 수도 있지만 진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의 형용사에는 아시다시피 과거형이 없어요. 즉 형용사에는 시제가 없어요. breathed 이런 거 없잖아요. 영어에서는 동사에만 시제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문장의 시제를 바꾸려면 뭘 건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주어, 얘는 명사고, 두 번째 본동사, 동사, 세 번째 목적어, 얘도 명사죠. 네 번째 보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 형용사죠. 자, 저 네 가지 중에 문장의 시제를 바꾸려면 뭘 건드려야 될까요? 그쵸, 2번 동사를 건드려야 문장의 시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현재 진행형 문장이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보실게요. 사실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굳이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아까 보셨던 그 이상하고 무섭게 생긴 그 기다란 애들을 확 휘어잡으실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나 저거 이미 아는데 이러지 마시고 정확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e is crying. 그는 울고 있다. 비동사 시제가 is 현재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 울고 있다. 그럼 저 문장을 과거 진행형으로 바꾸려면 즉 울고 있었다 라는 과거 진행형으로 시제를 바꾸려면 어디를 건드려야 될까요? 그쵸, 동사를 건드려야 돼요. 시제는 동사에만 있으니까 동사를 건드려야 시제가 바뀌거든. 이게 I love you 인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를 누르면 I love you 이런 인형 있잖아요. 정확하게 배를 눌러야 I love you 이런다고. 팔이나 다리 눌러봤더니 I love you를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열받는다고 인형 머리통 때리면 I love you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정확히 배를 눌러야 한다니까. 저도 집사람이 가끔 갑자기 제 배를 쿡 찌르면 오! 이런 소리가 나와요. 다른 데 누르면 그런 소리 안 나요. 배를 쿡 찔러야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시제를 바꾸려면 동사를 찔러라, 동사를 건드려라. 이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셨죠? 이 원칙을 적용해야 아까 보셨던 그 긴 애들, 무시무시한 애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he is crying. 여기에서 동사는 is crying. BING 자체가 동사라 그랬죠. 근데 crying 제 변경 가능해요? 진행형 시제니까 현재 분사 ING는 딱 고정된 거죠. 절대로 건들면 안 되겠죠. 얘를 건드리면 진행형 시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 진행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진행형을 나타내는 crying 얘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게다가 crying 저놈만 놓고 보면 저놈은 형용사잖아. 형용사에는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찔러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럼 한 놈밖에 안 남죠. 그래서 is를 건드리는 거예요. is가 현재형이니까 is를 과거형 was 이렇게 바꾸면 현재 진행형이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is crying 현재 진행형, was crying 과거 진행형. 이거 영어 공부 좀 한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방금 그 과정,
is crying 자체가 하나의 동사단이고 저 안에서 진행형을 표현하는 crying 얘는 건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쟤를 건드리면 더 이상 진행형이 아니게 되고 게다가 crying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서 시제를 변경할 수가 없다. 쟤를 찔러서는 시제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is 얘를 과거형으로 바꾸는 거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아까 보셨던 그 긴 애들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뜻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문장의 뜻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저게 과거 진행형이다. 이거 알면 뭐하냐고.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이걸 정확히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He is crying. 그는 울고 있다. 얘는 현재 진행형. He was crying. 그는 울고 있었다. 얘는 과거 진행형. 과거에 그러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 한국말 문장 이해하시는 거죠? They are reading books. 그들은 책을 읽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They were reading books. 그들은 책을 읽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이에요. 이렇게 형식과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럼 이제 이 과거 진행형을 언제 사용하는 걸까?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문법책을 보시면 과거 진행형을 언제 사용하는지 설명이 나와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진행 중이던 동작이나 사건을 표현할 때 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설명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 설명이 아니에요. 원래 미국의 영어 교과서에 과거 진행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영어 교과서, 즉 미국 학생들이 배우는 영어 교과서에도 저렇게 똑같이 설명이 나옵니다. 대신에 영어로 나오겠죠. The past continuous tense, 과거 진행형 시제는 is used, 사용됩니다.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하여 뭘? an action, 어떤 행위를. 어떤 행위냐면 that was in progress, 진행 중인 행위네요. at a specific moment, 어떤 특정한 시점에. in the past, 과거에, 이런 뜻이죠. 아까 그 한글 설명하고 똑같아요. It is formed, 그것은 구성된다. is formed, 수동태죠. BPP, 그것은 구성된다. using, 사용해서, 뭘 사용해? was, were, 에다가 동사 ing를 사용해서 구성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문법책에 있는 과거 진행형에 대한 설명, 혹은 대부분의 문법 사항에 대한 설명은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을 해낸 게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의 영어 문법책을 그대로 가져다가 한글로 바꿔놓기만 한 거라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자, 상하이에 있을 때 국제학교 다니던 제자가 학교 시험 문제를 틀리고 나서 지가 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에게 시험지 들고 온 적 있다고 했죠. 정확히 그 예문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이런 거였어요. 내가 집에 왔을 때 그는 read, 읽었다. was reading, 읽고 있었다. a book, 책을. 자, 저 문제의 정답이 was reading 요건데 이 학생은 read, 과거형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얘는 read, 과거형을 정답으로 택한 거죠. 국제학교를 7, 8년을 다녔는데도 막상 저런 게 문제로 나오니까 제대로 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 문제를 틀렸는데 왜 read, 과거형은 안 되냐? 이렇게 학교 선생님에게 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아까 보셨던 과거 진행형을 언제 쓰는지 요거에 대한 교과서 문장을 보여주고 그대로 설명을 해줬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왔을 때 그 과거의 시점에 걔가 책을 읽은 거야. 과거의 어느 시점에 걔가 하는 동작이니까 과거 진행형 써야 하는 거야. 책에도 그렇게 나왔잖아 하고 설명을 해줬겠죠. 물론 영어로 설명을 해줬겠죠. 원어민 선생님이라 한국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한글로 문제를 내줘 봤어요.
내가 집에 왔을 때 걔가 책을 읽었다. 걔가 책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써주고 어느 게 맞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읽고 있었다가 맞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치. 근데 읽었다. 요거는 왜 틀려? 그랬더니 얘가 몰라요. 설명은 못하겠지만 읽고 있었다. 요게 자연스럽고 읽었다. 요거는 뭔가 좀 이상해요. 그거야. 문장이란 게 문법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어. 그럴 때는 정확히 해석하고 한국어를 활용해봐. 영어도 언어고 한국어도 언어니까 같은 상황에선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아닌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거의 일치한다 그랬지. 자, 저 문제의 답을 집에 왔던 그 시점에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다. 그래서 과거 진행형이 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어렵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서 쓰는 문장인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언제 쓰는지를 설명하려니까 참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언어잖아요. 우리도 저 문장에서 책을 읽었다. 과거형을 쓰면 뭔가 어색하고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시는 분들은 모국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어색하고 안 어울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문법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과거 진행형 시제도 언제 쓸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한국어로 과거 진행형이야. 그러면 영어도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100% 일치하진 않아요. 99% 일치한다 그랬죠.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1%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리말을 외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기가 몸에 완전히 장착되면 서로 맞지 않는 1%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 1%에 해당하는 게 출현하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별로 힘 안 들이고 익히실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분사 ing 뿐이다. 그런데 현재 분사는 형용사다. 그래서 현재 분사만으로는 문장을 못 만들고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BING의 형태로 진행형 시제를 표현해서 문장을 만든다. BING 요놈을 통째로 하나의 동사로 취급한다. 시제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be 얘를 건드리면 된다. ING는 진행형을 나타내야 되니까 딱 고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형용사라 시제 표현을 할 수도 없다. I am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 현재 진행형. I was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 너 왜 어제 전화 안 받았어? 어제 전화했었어? When you call me, 네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I was listening to music. 이걸 아까 본 그 과거 진행형 시제를 언제 쓰느냐라는 문법적 설명을 보고 풀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네가 전화했을 때 나 음악 들었어. 나 음악 듣고 있었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 그거 고르시면 돼요. 이 자연스러운 것을, 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굳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설명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설명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느낌 가는 대로 말을 하고 그게 일치하니까 서로 똑같으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행이지요. 아까 보셨던 그 과거 진행형 시제를 언제 쓰냐? 요 정의를 보고 그걸 적용해서 과거 진행형을 쓰려고 하면은 머리 터집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과거 진행형을 쓴다? 그러면 영어에서도 과거 진행형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영어도 언어고 우리말도 언어니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국어 활용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영상은 미래 진행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